이번 시간에는 모의고사 문제 같이 푼 거 풀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29번 문제부터 주로 봤었잖아요.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보면서 해보는데 그 29번에서 40번 사이에 뭘 틀렸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하니 이제 틀린 거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29번 문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선 틀린 것을 고르세요 하는데 여기 자, 한번 이 에피소드는 디절브 할 가치가 있다. 코멘트는 이제 평가, 주석 이런 거잖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이건 이제 부사니까 됐고 because of이 나오지. because of 우리 이제 아기 때부터 배웠던 거야. 이 문제가 이제 나름대로 동식력 있는 문제가 나오니까 because of이라고 썼으면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면 안 돼. 명사만 나와 있어야 돼. 그래서 because of 하고 it's contrast 이 명사가 나왔네. 그 명사가 나왔으면 그냥 명사가 끝나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behavior. 자, 요거는 이제 전치사 플러스 명사니까 버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니까 is exhibited라고 수동태의 동사 모양이 나오네. 여기 동사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면 될 거야. 이제 고치려면 컨트라스트라는 걸 수식하는 모양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which를 하나 써주면서 which is exhibited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생략을 만약 하려고 하면 어떻게 생략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런 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를 동시에 생략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is까지 없애버리면서 그냥 exhibited 이런 식으로 어쨌든 동사 모양이 아닌 상태를 만들어줘야지 맞는 모양이 되는 거야. 어떠냐? 이걸 몰라서 틀린 친구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순간 읽다가 잘 못 알아보거나 착각을 했거나 그런 거였겠지. 그래서 안 틀릴 수 있는 문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겠다.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오케이. 자, 다음 문제를 봐봅시다. 이 문제인데. 자, 읽어봅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왜 좋은 행동은 invisible, 눈에 안 보이는가? 리얼이는 밑에 나오지? 지루한가? 그리고 unworthy, 가치가 없는가? 우리 기본적인 모양으로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be worthy of ing. 자, 이렇게 해서 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면 했던 적이 있었지. 비유하지. 그러니까 unworthy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이 뭐야? 왜 좋은 행동은 눈에 안 보이고 지루하고 뉴스 리포팅, 뉴스 이제 보도가 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인가? 왜 사람들은 좋은 행동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눈에 띄지도 않고 지루하고 뉴스가 될 만한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왜 그런 것인가? 심리학자들은 identified, 이제 정체 확인하다 말이지. 정체 확인을 했습니다. 중요한 cognitive bias, 인지 편향, 아주 중요한 인지 편향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불리냐면 네거티비티 바이어스, 부정 편향이라고 하는 걸 발견했대. 말 들어보니까 부정 편향이니까 뭐야? 좋은 것보다 나쁜 것으로 쏠리는 그런 어떤 바이어스가 되겠지. 그죠? 부정 편향이라고 불려지는 인지 편향이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이 바이어스는 refer to, 언급합니다. human tendency, 인간의 성향, 인간의 경향을 언급합니다. 어떤 경향? show, 보여줘. 더 커다란 민감성을 보여줘. 어디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 더 커다란 민감성을 보여줘인 경향. 뭐보다? 긍정적인 정보보다. 그러니까 사람은 부정적인 정보에 그래 뭐라고 이렇게 눈에 더 활짝 뜬다 이런 얘기야. 눈에 보인다 이런 얘기야. 여기까지 된 거 맞지? 여기 이제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부정 편향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해준 거란 말이지. 잠깐만. 나 왜 31번을 하고 있어? 30번을 하고. 야, 이거 뭐야? 30, 여기 밑에 있는데 내가 너무 없구나. 바보같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자, 31번 시작했으니까 먼저 한번 봅시다. 미안해요. 부정편향. 자, 읽어보면 답이 나오니까 부정편향에 대해서 읽어봅시다. 그 증상이 많이 말아가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가냐? 왜 이렇게 힘들어 계속?
원래 오래 가는 거 맞아? 아, 그런 거야. 내가 부정상은 아닌 거야? 아, 그랬구나. 아, 일단은 맛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기는 해. 그게 내 그 증상이 말하자는 것에 대한 지표이기도 해. 그래서 맛이 조금씩 돌아와서 이제 라면을 먹으면 라면 맛이 조금씩 나고 있어. 아니 그 라면이 엄청 먹고 싶을 때 있잖아. 그러면 그 라면의 그 고유한 특유한 그 약간 밀가루가 스프가 이 혼합된 맛이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안 느껴졌거든. 이게 물 먹는지 몰랐단 말이지. 근데 조금씩 돌아오고 있고 그냥 뭐 물 마셔도 물 맛이 조금 생기고 있고 이런 상태야. 그래서 이제 집에만 있으면 그러니까 자꾸 나가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을 막 이렇게 먹는데 잘 가는데 몇 군데 가서 이제 달라고 해서 먹으면 옛날 맛이 안 나. 그냥 막 기분이 좀 안 좋아. 옛날에 이거 진짜 내가 맛있게 먹었는데 하면서 이거 먹으면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 봤는데 그 맛이 안 나. 이게 되게 불행한 것 같아. 그래서 그게 제일 문제가 같으시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밤에 이제 일찍 자잖아. 일찍 자니까 일찍 눈이 떠지잖아. 일찍 눈이 떠지면 본능적으로 뭘 하니 TV를 켜야 될 거 아니야. TV를 켰는데 재밌는 거 막 하더라고. 롤 챔프 하고 있더라고. 롤드컵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우와 뭐야 이런 걸 지금 이 시간에 하는구나. 그렇고 벌써 때가 됐고 이러면서 켜놓고 보다가 우리나라 팀 잘하고 있더라고. 너 고개를 끄덕하면 안 돼. 그래서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부정적인 정보에 더 눈이 번쩍 띄인다는 얘기야. 그다음 이 편향은 매니페스트. 자 단어 뜻 이야기 한번 해봐. 매니페스트 뜻이 뭐야? 매니페스트 드러내다, 명백하게 한다. 자, 이 편향은 드러낸다, 명백하게 한다, 자신을 명백하게 한다. 많은 방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방식으로 명백하게 한다. 이러면 여러 군데서 이런 편향이 드러난다는 말이 되는 거야. 한쪽 특별한 경우만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만약 네가 are given, 부여받았어. 둘 다 both A and B, good and bad information, 좋은 그리고 나쁜 정보를 다 부여받았어. 누군가에 대해서 좋은 정보와 나쁜 정보를 동시에 부여받으면 you are more likely to pay attention to, 관심을 더 기울일 거야. 나쁜 정보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nd to니까 이제 likely to가 될 거 아니야. 같이 연결되면서 기억할 거야. 나쁜 것을 더 많이 기억할 거야. 자, 어때? 이거 이해되는 거 맞지? 나쁜 데도 눈이 번쩍 뜨니까 그 사람이 좋은 일 했다는 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나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 다음 여기 나쁜 정보가 더 많은 무게를 운반한다. 그러니까 더 많은 무게니까 더 많은, 여기 보면 이제 인상이라고 나오니까 너의 그 사람에 대한 인상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지. 이제 나쁜 정보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규정을 하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봐봐. 나쁜 경험은 in our lives, 우리의 삶에서 나쁜 경험은 더 많은 영향을 끼칠 거다. 우리에게 than positive one, 긍정적인 것보다. 자, 이렇게 해서 부정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난 설명을 했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걸 이용해서 이제 풀어야 되는 문장. 자, 우리가 good and a bad experience를 하나씩 밀접한 시간에 close together in time, 밀접한 시간에 가지면, 하루 사이에 또는 한 시간 사이에 좋은 경험과 나쁜 경험을 가지면 너는 be likely to 할 것 같다, 더 할 것 같다, 이럴 것 같다, and 뭐하고 비교할 때 네가 두 가지 뉴트럴 익스피리언스죠. 이 단어는 맞는 거잖아. 뉴트럴 중립이잖아. 중립이 되는 경험 두 개. 그러니까 0과 0이 되는 경험 두 개를 가진 거랑 마이너스가 플러스 1이 되는 경험 하나씩을 가진 경우에, 자, 위에 나온 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합치면 0이 되는 거야. 위에 내용이 아니라 안 되는 거지. 그냥 부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강한 영향을 미치니까 마치 이거는 마이너스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5인 것처럼 작용을 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 이 중립되는 것 두 개를 가진 것보다 좋은 것과 나쁜 것 하나를 가질 때 나는 더 어떤 상황이 되는 거야?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말 그대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단어가 들어갈 거다가 되는 거지. 어때? 쌤말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그럼 답이 몇 번 되는 게 맞아? 답이 1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정도도 이렇게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읽었으면, 말의 의도가 중립 두 개는 그냥 중립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좋은 거와 나쁜 게 하나씩 있을 때는 좋은 거보다 나쁜 데 더 우리가 신경 쓰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플러스에서 0이 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쪽으로, 좀 부정적인 쪽으로 조금 더 지우쳐 갈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는 거니까 1번으로 답을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네. 자, 29번, 30번 이거 보고 갈게. 다 거기 문제. 핵심만 좀 살펴봅시다. 세 번째 문제 봐. 더치는 어느 나라였지? 더치.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지? 네덜란드에? 네덜란드는
데몬스트레이트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sea-wall 디자인 바다 벽이니까 네덜란드라는 것과 바다 벽 하면 뭔지 느껴지지. 네덜란드 원래 육지가 낮잖아. 이제 세랑을 쌓아가지고 바닷물을 막으면서 땅을 만든 나라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다의 벽 디자인이 제방이라는 의미가 되겠지. 디자인이 can benefit 이득이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이득이 될 수가 있는가? 물어볼게요. 플렉스빌리티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이득이 될 수 있는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자, 일단 단어 플렉스빌리티는 뜻이 유연성, 유연함이야. 그러면은 바다 제방이 딱 고정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일단 뭐지? 그 변화는 뭔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그들은 올렸습니다. 다익스 밑에 나오지 둑을 올렸습니다. 둑을 올린다는 말이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으로 생각하면 둑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둑을 올렸습니다라는 말에서 플렉스빌리티가 연결이 되는구나를 느낄 수 있을 거야. Account for the most likely amount of sea level rise. 가장 그럴듯한 양. 바다 해수면의 높이의 가장 그럴듯한 양. 요거를 account for 하기 위해서 제방의 높이를 높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account for은 일단 몇 퍼센트를 차지하다. 이거를 설명하다.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는 대처하다 이런 말 대처. 근데 이게 잘 안 나오긴 해. 잘 안 나오는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사실 1번, 2번 두 개만 알면 수능 보는데 크게 문제가 없긴 하거든. 그러니까 3번 정도 의미가 나오면 그때는 그냥 문맥을 보고서 대충 이런 가보다는 내용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만, 이 정도만 기억하고 3번은 내가 굳이 기억하라고 권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만 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어쨌든 여기까지 읽으면서 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재난이라는 게 좀 플렉스빌리티를 가져서 논란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은 거구나 라는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바다가 높아지면 라이즈 하열 하면 파운데이션 오브 더 다이크스 그 제방의 그 이제 파운데이션 기반이 sufficient strength 아주 충분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accommodate subsequent retrofit that will increase the height of the dike. subsequent 그 다음으로 수반하는 subsequent 그 다음으로 오는 결과로 오는 retrofit 이것도 밑에 나와있지 개조하는 거를 accommodate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지. 어떤 개조야? will increase 증가시켜 height of the dikes 다이크 두 개 높이를 높이는 두 개 높이를 증가시키는 개조. 어때 내용상? 괜찮은 거잖아. 두 개 높이를 높이겠다라는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걸 플렉서빌리티로 연결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뭐냐면은 뭔가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상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그다음에 여기도 서로 announced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raise 올릴 거야. sea-wall 둑을 3피트 정도 올릴 거야. in 3 decades 30년 이내로 둑을 3피트 정도 1m 정도 높일 거야. 이렇게 했대. 불문자 없죠. 유연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둑을 높인다라는 말은 괜찮단 말이야. 자, 이 벽의 디자인은 can accommodate 수용하다. 추가되는 증가 1.6피트, 그러니까 0.5m 정도가 되는 추가되는 높이를 더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허락하면서 uncertainty, 불확실함, in the projections, 그 프로젝션, 예측에 대한 불확실함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1m 높였는데 이거 나중에 좀 더 높여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이라는 게 확실하게 1m만 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함을 허용하면서, 그러니까 좀 불확실해도 괜찮아. 0.5m 더 높일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 이번 중간에 좀 진행하고 이제 답변인 걸로 보자. 또 똑같은 말을 오바마 플로드 스탠다드가 또 이렇게 했다 해서 이렇게 이제 전부 다 플렉서빌리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5번짜리 봐봐. 그런 과정은 점차 컴프로마이즈 할 겁니다. Resilience of municipalities building stop. 자, 일단 municipal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도시라는 말이야. 도시 municipal. 도시의 건물 스탑. 이제 건물들이 모여 있는 거지. 건물 스탑. 건물들 이렇게 해서 하자. 건물들의 단어. 이 단어 뜻은 뭐였어? Resilience. 이거 중요한 단어잖아. 자, 리가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라는 의미가 느껴질 거야. 복원력. 또는 재생.
재생력. 그러니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 이런 의미가 resilience야. 이 단어는 중요한 단어야.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플렉스빌리티가 좋아 안 좋아? 긍정적인 내용이었지.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야? 뭔가 좀 융통성 있게 대처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글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과정은 플렉스빌리티를 갖는 이런 과정들은 점차 이제 도시 건물들의 복원력을 재생력을 컴프로마이즈 할 거다라고 했는데 컴프로마이즈의 뜻 이야기해봐. 자, 컴프로마이즈의 뜻은 두 가지로 우리가 기억을 했잖아. 1번 뜻이 뭐냐면은 타협, 협상.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손상시키다.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 어떻게 기억이 나나? 그러면 컴프로마이즈는 이제 도시 건물들의 복원력을 협상 타협하다라는 의미나 손상시키다라는 의미나 어떻다고 하는 게 맞아? 좀 긍정적으로 늘리는 거야, 부정적으로 줄이는 거야? 줄어들게 만드는 거지. 복원력을 제대로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 의미가. 그러면 내용상 전부 다 이런 어떤 과정들은 플렉스빌리티를 주는 과정들은 다 긍정적이고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뭐라고 된다면은 as time goes by, 시간이 감에 따라 도시 건물들의 복원력을 손상시킨다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말이 돼 안 돼? 이상한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될 거다. 그러니까 타협하고 협상하다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좀 줄 테니까 내가 가지고 좀 줘. 이렇게 반반씩 교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더라도 복원력을 좀 떼주고 다른 걸 받는다 이런 말이니까 긍정적으로 이게 안 들어오지, 그지?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다. 여기에는 좀 대충 해석을 했는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뭔가 플렉스빌리티를 가지는 어떤 과정을 처리를 하면서 그런 뭔가 시행을 하면서 좋아요라고 하는 건 뭔가 좀 이렇게 좋아요, 좋아 보이네? 뭔가 좀 배속해서 좋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는 컴프로마이즈가 이 재생력을 부정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라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감을 할 수가 있다. 이해됐어? 혹시 틀린 친구들은 다 이해가 된 거 맞아? 표정 머리가 다 맞은 것 같은데? 오케이, 좋았어. 이렇게 잘했고요. 32로 가봅시다. 자, 명백하게 필요가 있다. 센시티브, 민감한 지역을 컨설테이션, 조사. 그러니까 민감한 그 지역의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어벌 프로젝트, 이런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야? 윈드 팜즈 같은 계획. 윈드 팜은 뭐라고 해석을 할까? 풍력 발전소, 이런 거죠. 풍력 발전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시골에 살고 있고, 서울은 뭐 그럴 일 없지만, 시골에 살고 있는데 우리 집 옆에 풍력 발전소 단지가 들어와서 큰 건물들이 막 세워질 거야. 우리 기분 좋아, 안 좋아, 일단? 별로 안 좋지, 뭔가 좀 안 좋은 거잖아. 왜 우리 여기도 왜 추워, 시끄러워, 힘들어, 안 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자, 다시. 그러니까 일단 해석을 잘해야 돼. 민감한 지역적인 컨설트, 그치? 자문을 구하다, 컨설트잖아. 그러니까 민감한 지역적인 자문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민감하게 그 지역에 대한 자문을 해야 돼. 이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윈드팜 같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지역적인 자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이거 민감한 사람인데 한번 좀 조사 좀 해볼게요. 해야 된다. Taking local perceptions on board. Taking local perception, 그 지역의 인식을 take, 데리고 가서가 on board. board는 우리가 이사회라고 해석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이 경우는 이사회, 그러니까 회의로 가져가, 이사회로 가져가. 그냥 야 우리 한다 이러지 말고 이 민감한 지역의 어떤 자문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거니까 이걸 이제 이사회로 가져가가지고 지역에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라고 하면서 뭔가 좀 심각하게 이게 좀 자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야. 윈드팜 같은 거에 대해서. 자, 상황 이해됐지, 그지? 우리 지역에 풍력 발전소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한단 말이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이 민감하게 좀 조사하고 반응을 좀, 그지? 알아봐야 돼. 이사회 회의로 가져가면서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이어서 보지요. 이것은 이해 가능하다. 뭔가 사람들 who have chosen to, 여기는 rural area, rural. 시골인 거 알지, 이제? 자, 시골 지역에 살겠다라고 결심을 선택을 했던 사람들은 resent, 분개하다. 왜 받는다? 분개하다.
무엇에 대해서 그들이 인식하는 것. 자, 여기 이제 들어갈 때 왓으로 앞으로 나간 거 아니야? 그들이 인식하는 것, 뭐로? 인트루전트라고 인식하는 것에 대해서 붕괴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이해를 할 만하다. 인트루전은 뜻이 뭐야, 인트루전은? 침입이지, 침입. 침입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서 말하는 침입은 예시가 뭐야, 지금?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는 예시가. 뭐가 침입이야? 풍력 발전소 짓는 거, 윈드팜 짓는 거, 이거 침입이잖아. 그죠? 침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붕괴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이것들이 도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with the second home, 두 번째 집을 가진 도시 사람들, 그러니까 도시에 집 있고 여기에 이제 휴식 취하려고 저기 뭐 별장 같은 집을 하나 더 집 마련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야 우리 집 옆에 풍력발전소 짓는다고 안돼 열받아 침입이잖아 라고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이해가 가능한 거다. 반면에 some who are visitors 방문객인 사람들 그냥 한번 여기 왔다가 갈 거야. 여기 와서 축제 와서 그냥 맛없는 거 좀 먹고 집에 갈 거야. 이런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이 루럴 에리아 그 시골 지역을 레저 리서치 그냥 레저가 있는 자원 그죠? 내가 가서 잠깐 놀고 오는 레저를 즐기는 자원으로 생각할 뿐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시골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주변에 뭔가 침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붕괴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고려를 해줘야 돼. 어때? 맥락이가 조금 일중이야. 그다음 확실히 언더라인 자 아래에 놓여있는 기저에 깔려있는 루럴 얼번 컨플릭트가 존재한다. 루럴은 시골이고 얼번은 도시니까 시골과 도시 사이의 갈등이라는 게 존재한다. with 시리즈 자 3는 위에 앞에서 뭐에 해당되는 거야? 당연히 얼번이지. 자 도시가 의존을 해 시골 지역에 의존을 해 for power generation 전력 발생 발전지 발전 주로 화력 발전소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저기 전기를 얻는데 또는 뭐 원자력 발전소는 전기를 얻는 소력 발전소 다 시골에 있잖아, 그렇지? 풍력 발전소는 서울에 안 짓잖아. 그러니까 도시 사람들이 의존을 해 시골 지역에 의존을 해 파워 제너레이션 전력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시골 지역에 의존을 하고 있는 상태로 그러면 시골 지역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해? 도시인들, 니네들 우리가 전기 만들어서 생산해서 공급하니까 좋냐? 우리는 주변에 이런 것 때문에 맨날 괴로운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근데 여기 또 하나 루럴 에리아. 근데 시골 지역은 having to accept 받아들여야 돼. 뭘? 피지컬 임팩트를 받아들여야 돼. 물리적인 영향력을 받아들여야 돼. 이게 뭐냐면 풍력 발전소 지어놓으면 이 물리적인 영향력이 생기잖아. 뭐 터빈 돌아가는 소리도 들릴 거고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점이 생기겠지. 그러면서 뭐만에도 불구하고 all do benefit from the energy produced. 생산된 에너지로부터 둘 다 이익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 시골 지역 사람들은 전기 안 쓰나? 쓰지? 그러니까 시골 지역 사람도 생산된 에너지로부터 이익을 받기는 해. 근데 자기들은 뭐라냐 자기 옆에 풍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 있으니까 아씨 뭐야 우리는 물리적인 영향을 받아서 힘드네. 도시에 있는 얘들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전기만 쓰고 있는 거잖아 하면서 갈등이 생긴다냐. 시골 사람들도 당연히 전기에 대한 혜택은 받고 있는 거지. 근데 갈등은 생긴다. 자,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된 것 같아? 상황이 이해됐지?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 이제 보자 어떤 흐름인지. 이것은 노트able, 적을만하다, 주목할만하다. 뭐가? 자, 만약 시골 거주자들이 are given, 부여받아, opportunity, 기회를 부여받아, share, 공유를 해, 직접적으로 공유를 해 in economic benefits of a local project. 그 지역 프로젝트, 여기서 지역 프로젝트를 만들고 윈드팜 만드는 거야. 지역 프로젝트의 경제적인 이익이라는 측면을 직접적으로 공유를 할 기회를 부여받으면. 그러니까 풍력 발전소 지어서 시골님들 불편하시지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돈의 몇 퍼센트 그냥 드릴게요 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알겠지? opposition 이 단어 뜻이 뭐냐면 반대지 반대. 아 나 이거 싫어. 우리 집에 왜 풍력 발전소 왜 우리 집에 짓는 거야? 나 이거 싫어. 라고 하는 반대가 상당히 줄어든다. 어때? 말 이해가 된 것 같아? 어떻게 하면 줄어들어? 야 시골님들아 니네들 왜 이렇게 불편하지? 근데 니네도 전기 생산해서 이거 보고 있긴 하잖아. 그거 말고
요 전기 생산에서 버는 돈 있잖아. 그 니네 좀 나눠줄게. 이래버리면 상당하게 반대가 줄어든다. 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지 지금. 어떻게 하면 돼? 돈 주면 돼. Most of the wind project in Denmark and many in Germany. 자, 많은 바람에 대한 풍력 발전 계획들은 locally owned, 그 지역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 예를 들어서 local wind co-ops, 이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주식회사 정도로 생각하면 돼. 협동조합, 연홍적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윈드, 바람 뭐 주식회사, 바람 뭐 협동조합, 우리말로 그 정도에 의해서 co-ops가 co-operation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진 나와야 에 의해서 소유가 된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그 발전 시설을 소유를 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면 당연하게 반대는 어떻게 했니? 일반적으로 적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게 핵심이야. 시골 사람들이 되게 불만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해결이 돼? 야, 그거 니네 줄 테니까 니네가 그냥 돈 벌어 또는 이익금 나눠줄게 이래버리면 반대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속담을 하나 갖다 놨지. 마지막 결론은 속담인데 이게 뭐야? 데니쉬, 덴마크에 속담이 하나 있는데 설명으로 쓰이는 속담. 자, 내용 이렇게 일을 했으면 답이 나올 거야. 야, 풍력 발전 그거 되게 주변 환경에 있으니까 힘들지. 근데 있잖아, 이거 내가 니네들 줄 테니까 니네가 이걸 돈 벌어라. 이러니까 문제가 없더라. 다 몇 번 얘기해 줘. 그 뭔 뜻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처음 봐도 그냥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니까 너 자신의 돼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내가 기르는 돼지는 냄새가 나지 않는다. 왜? 내 소유니까, 내 이득이니까, 내 거니까. 어때? 맥락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우리 이거 본 적 없잖아. 본 적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지. 근데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좀 이렇게 애국고 가랑치까지 않고 한 거지만 네가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하면 내가 애지중지 챙기게 될 거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답이 1번으로 가면 될 것 같다. 이거는 해석하면 어떻게 돼? ambition and revenge. 야망과 복수는 언제나 배고프다. 그러니까 야망이 있거나 복수를 하려면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 헝그리 해야 돼. 헝그리. 배고프고 그걸 꼭 해야지만 되겠다. 배고파 죽겠네. 그걸 내가 꼭 해야지만 되겠다. 해야지 야망과 복수가 실행이 된다는 거잖아. 얘네는 리벤지는 모르겠지만 ambition은 있지 않아? 야망 없어. 다가온 한 달 뒤에 볼 우리의 수능 시험에 야망 없어. 뭐야? 사라진 거야? 그러지 마. 그러니까 항상 헝그리 해야 돼. 보는 날, 전날까지 헝그리 하게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잘해볼 거야. 이런 느낌을 가지고 달려가야지만 그게 야망이 이루어진단 말이지. 복수도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왜 또 우리 그런 속담 알지?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뭐 늦지 않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냐? 복수를 하려면 차근차근 천천히 계획 세워서 하라는 얘기지. 10년 정도 지나면 복수하고 싶으실까? 난 모르긴 하겠다. 아무튼 뭐 20년 뒤에까지 그렇게 복수를 하고 싶으면 해도 되겠지 말이죠. 자, 이제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33번 가봅시다. 연구는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There has been indeed continuous to be. 자, has been. 지금까지 그래왔고, 현재 완료. 그리고 continue to be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금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tremendous confusion. 혼란이 있을 거야. 무엇에 관하여? 혼란이 있을 거야. 자, 그러면 혼란이라는 것은 실제인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을 좀 헷갈려하는 의미가 되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읽으면서 잘못 알고 있었던 어떤 것이 보이면 그걸 연결해서 답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자, 그리고 보자. 여기는 딱 보니까 이렇게 되네. 요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insertive. 합성 섬유. 요거 하고, 자, 얘네들은 일반적으로 간주가 됩니다. as bad, 나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 다음에 natural fiber, 그럼 이거는 좀 뭐라고 했을까요? 천연 섬유가 되겠죠. 천연 섬유는 좋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문장에 A와 B가 딱 나왔네. 합성 섬유와 천연 섬유 두 가지를 가지고서 대조하면서 이야기를 이끌어갈 거야. 일단 전제가 던져진 게 뭐냐면, 근데 이제 사실 눈치가 좀 빠르고요. 답이 금방 나올 수도 있어, 이제. 자, 봐봐요. 전제가 합성 섬유는 좋은 거고, 합성 섬유는 나쁜 거고, 천연 섬유는 좋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혼란, 이제 혼란, 그럼 뭐에다 혼란이겠니? 이 말이 어떻다는 얘기겠니? 잘못했다는 얘기겠지. 내가 너무 앞서갔나? 그래, 그거는 이제 좀 더 읽어보면 알겠지만 말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 계속되는 혼란이라고 했죠. 혼란. 뭐에 대한 혼란일까? 그리고 나오는 그 다음 문장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합성 섬유는 나쁜 것이고 천연 섬유는 좋은 거다라고 간주가 됩니다. 자, 이 preconception,
개념은 영향을 받습니다. 복잡한 set of factor, 여러 가지 세트, 여러 가지 팩트, 요소의 세트들. 어떤 걸 포함해서 raw material, 이제 가공되지 않은 재료, 천연 재료의 renewability, 재생 가능성, 이걸 다시 사용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 biodegradability, degrade가 되면 자연 속에서 썩어서 부패되고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거지. 생물학적인 분해 가능성. 그러니까 천연 섬유는 분해가 될 거란 말이야. 이제 좋은 거지. 그다음에 스테레오타입, 고정관념화되어진 연관, 메이드 만들어진 연관, 케미컬, 화학 물질들, 공장들, 오염들, 자 이런 것들과 함께 만들어진 고정관념에 되어진 어떤 연관들, 이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가 영향을 받아서 뭐라고 판단해? 합성 섬유는 안 좋아. 그 합성 섬유 안 좋은 거 느껴지지, 그지? 아니 이 물질을 다시 쓸 수가 있냐? 천연에 나오는 섬유들을 또 내년에 생산하면 되잖아. 근데 인공으로 만들면 안 돼. 바이오디그레이드빌리티 생각해봐. 인공으로 만든 합성 섬유는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고정관념상 뭐야? 화학물질이다, 공장이다, 오염이다 이런 것과 연관되면서 합성 섬유는 안 좋고 천연 섬유는 좋다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적어놨냐? 바로 이렇게 나오네. 그러나 진실은 much more involved,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진실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합성 섬유가 안 좋고 천연 섬유가 좋다는 말은 거짓이 되고 반대가 되는 거겠지 사실은. 그치? 그래야지 내용의 논리적인 흐름이 맞아 떨어질 거 아니야. 자, 조금만 더 봐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반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지. 자, 진실은 이겁니다. 한번 와서 나오는 걸 보자. No dispute. 논란은 없어. Producing synthetic fibers, 합성 섬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영향을 끼칩니다. 사람들과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라는 것에 대한 논란은 없는데, 이거 논란은 없어. 아니, 영향 미치잖아요. Natural fiber cultivation and processing. 자, 천연 섬유를 경작하고 가공 처리하는 것 또한 하이 임팩트, 아주 또한 하이 임팩트,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천연 섬유만, 합성 섬유만 영향력이 있는데 천연 섬유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봐봐. 1kg의 면화, 목화를 재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8,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평균화된 게 8,000리터의 물이 필요하대. 비교했을 때 1kg의 폴리에스테르는 뭐냐면 합성 섬유잖아. 자, 1kg의 폴리에스테르를 생산하는 데는 물이 거의 필요 없거나 아예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게 더 좋아? 합성 섬유가 훨씬 좋네 이런 측면을 보면, 그치? 또 폴리에스터 매니팩처러는 does, consume twice the energy, 2배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Needed to make the same amount of cotton. 이제 커튼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의 2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좋아요, 어떤 게 나빠요 확인을 할 수 있는 상태야, 그러지 않은 상태야.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상태가 아닌 거지, 그치?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그리하여 자, 핵심의 sustainability challenge는, 자, 이거 봐봐. sustainability 뜻 말해봐. 어렸어, sustainability. 우리 지속 가능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나? 지속 가능성? 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지속 가능성의 도전 과제. fiber production, 섬유 생산. 합성 섬유든 천연 섬유든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 지속 가능성의 도전에 관련된 핵심적인 도전 과제는 different for different material. 각각의 물질에 대해서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천연 섬유가 좋다라고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자, 그러면 빈칸을 찾아봐. 뭐라고 해야 돼? 트레멘더스 컨퓨전, 아주 거대한 혼란을 가지게 될 겁니다. 뭐에 대해서? 자, 뭐가 나오게 되는 게 좋아? 어떤 것에 대한 혼란을 가지게 됩니까? 이게 과연 친환경적인 게 맞는 겁니까?에 관련된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합성 섬유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천연 섬유가 무조건 좋거나 나쁜 것도 아닙니다 라는 개념으로 갈 거란 말이지. 자, 찾아봅시다. 어떤 게 답이 될 겁니까? 3번이가 아니었습니까? 지속 가능성의 영향력. 텍스타일. 이게 이제 그 직조물이잖아요, 직조물. 그래서 섬유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섬유 재료, 섬유 머티리얼을 생산했을 때의 지속 가능성의 영향력에 있어서는 우리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좋은지를 확인을 잘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 테니까. 어때? 이해된 것 같아? 자,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지금 눈이 반쯤 감길랑 말랑 그러고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조금만 쉬고 하자. 우리 물 조금만 마시고 잠깐만 휴식을 취할게요. 자, 진짜 잠을 뗄수 있는 만큼 떼고 있읍시다. 이거 마시고요.
우리 여기 뒤에는 틀린 거 5번을 먼저 좀 챙겨볼게요. 몇 번을 틀렸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38번 좋아. 38번 먼저 가봅시다. 이거 아닌. 38번. 내가 잘 그럼 넘어가. 자, 일단 여기 보자. 만약 recounting piece is not troubled by the head X, treatment may not be necessary. recount가 뜻이 뭐야? recount가? recount는 설명하다, 설명하다. 자세히 설명하다. 그 사람, 이것을 설명하던 사람이 문제가 없어. 헤드에크에 의해서 트러블이 없다면 치료는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됐다, 그지? 보자. The fact that 카페인 자체가 가끔씩 사용되면 카페인 자체가 can be an effective treatment, 효율적인 치료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for mild tension type or migraine headaches. 텐션은 긴장이잖아. 가벼운, 부드러운 긴장에 관련된 종류의 두통. 미그레인은 편두통이라는 단어예요. 편두통. 알아두면 한 단어야. 자, 그래서 카페인을 자주 말고 가끔씩 사용되면 카페인 자체가 가벼운 이런 두통에 대한 해결책이 됩니다. 특히 내가 in their course는 헤드에크를 가르칠 테니까 두통 과정을 초기 단계에 사용되면 머리가 좀 아플라고 그래가지고 카페인 마시면 괜찮다는 얘기야. 좋은데? 그치? 근데 뭐라고 하면 가끔씩이야, 가끔씩. 매일 커피 마시면 안 돼. 그 다음 카페인은 has modest analgesic property. 자, modest는 겸손한, 이제 온화한 이런 단어고 밑에 뭐라고 적어놨니? 진통은 이렇게 적어놨지. 진통은 이제 단어가 되게 어렵지. 자, modest는 다시 겸손한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진통 특성을 가집니다. 그것 자체로. 앞에 또 말 반복을 했네. 카페인은 그것 자체로 약간 진통의 어떤 특성, 프로퍼티를 가집니다. 그리고 argument, 주장, 자, absorption and effectiveness of other analgesics, 흡수, 그리고 어떤 효과, 다른 진통제들, 진통의 어떤 물질들에 대한 흡수와 그 effectiveness, 효과는 when it is used in combination with medication. 그리고 이제 이런 주장이 있는 거지. 어떤 주장이 있냐면은 흡수와 효과가 있다. 언제? 얘가 다른 약들과 in combination, 조합을 이루어서 사용되어지게 될 때 흡수하고 효과가 있다. 다른 어떤 진통제에 대한 흡수와 효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자체도 진통 효과가 있는데 다른 약물과 함께 먹으면 좋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진통제 먹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는 건 좋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규칙적으로 사용되면 withdrawal headaches can occur when caffeine levels drops. 헤드에이크는 두통이잖아. withdraw는 뭐야? withdraw. 뒤로 후퇴하는 거지. 물러나는 거지. 그러면 withdrawal headaches라고 썼으면 이게 어떤 의미야? 헤드에이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언제? 카페인 레벨이 떨어질 때 카페인 레벨이 떨어져. 그러니까 커피 포기하고 시간이 지나면 카페인 레벨을 잘 먹지 않는 상태가 됐지. 그때 헤드에이크라고 하는 것이 withdrawal,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후퇴하고 뒤로 물러나고 이런 개념이 되는 거니까. 커피가 자주 규칙적으로 사용되어지면 카페인 레벨이 떨어질 때 헤드에이크의 withdrawal이 잠깐만 적어놨구나. withdraw. withdraw는 뒤로 물러나는 거잖아. withdraw는 후퇴를 하는 헤드에이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후퇴하는 어떤
두통이라는 증상. 자, 이제 이게 참 말이 어려운데 이 말을 우리 문맥을 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도록 보자. 그러나 규칙적으로 사용되면 발생합니다. 언제? 카페인 레벨이 떨어질 때라고 했잖아. 그러면 위드럴 헤드엑스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봐. 두통이, 그러니까 머리가 아파진다는 걸까? 머리가 안 아파진다는 걸까? 내용의 흐름상. 이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자, 그러나 규칙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자, 그러나 앞에 나오는 내용은 뭐였니? 커피가 두통에 좋다는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 그러나 규칙적으로 사용되었으면 얘가 발생한데 언제? 카페인 수준이 떨어질 때, 카페인이 뚝 떨어지게 될 때 이런 일이 발생한대. 그러면 이 말은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머리가 덜 아프다는 거야? 머리가 아파진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말이 좀 너무 어려워. 위로 자체가 뒤로 물러나는 건데 후퇴를 하는 헤드에이크라는 개념이니까 이 말이 뭐냐면 카페인 수준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통 이런 개념이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막 알고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분명히 흐름을 보고 컨텍스트라는 흐름을 보면서 이 말의 의미가 카페인 수준이 떨어지면서 생겨나는 헤드에이크라는 개념이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어려워. 그지? 말이 그냥 막 해석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의미가 뭐냐면 정기적으로 사용이 되면 이 카페인 수준이 떨어질 때 위드라, 그러니까 카페인이 뒤로 후퇴하면서 생기는 헤드에이크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어때?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이제 머리가 아파진다는 이야기야. Those who drink many cups of coffee throughout the day, 하루 종일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this may be most noticeable. 이것은 아마도 잘 알아차려질 겁니다. 언제? In the early morning hours. 아침에. 그치? 아침에는 커피를 안 마신 지 한참 된 거니까 두통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되는 거죠. 어때? 맥락이 이해가 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longest period. 가장 이제 긴 기간이야. 카페인이 없는 가장 긴 기간이야. for these patients. 이런 환자들이 있어서 머리가 아픈 두통 환자들이 있어서 카페인이 없는 가장 긴 기간은 is likely to be while 1월 동안일 겁니다. They are sleeping. 그들이 잠자는 동안일 겁니다. Accounting for non-infrequent stories that I have headaches, but as soon as I have my morning cup of coffee, they go away. 자, 내가 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모닝커피를 마시자마자 그 두통은 사라집니다. 라고 하는 이런 non-infrequent. 봐봐. frequent는 빈번한 거잖아. infrequent는 빈번하지 않은 거잖아. not이 붙었으니까 결국 이렇게 지어주면 빈번한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빈번한 스토리. 빈번한 스토리를 아까 account for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나 아침에 머리 아픈데 커피 마시는 순간 머리가 안 아파져 라고 하는 빈번하지 않은 게 아닌 스토리. 다시 말하면 빈번한 스토리를 설명하면서 잠자는 동안에 카페인 섭취를 못하는 가장 긴 시간이 될 겁니다. 그때는 머리가 아픈 거야. 아침에 깨서 카페인을 마시면 괜찮아지는 거야. 왜냐면 이제 그게 위드럴 헤드에이크가 사라지는 거니까. 커피의 카페인 수준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통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게 커피를 안 마시면 그렇게 되는 건데 커피 마시면 괜찮아지는 거야. 나도 머리가 살짝 아픈데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야겠다. 그리고 괜찮아지는 거야. 그지? 그래. 자, 그 다음에 반면에 만약 포지션이 이제 for headache. 헤드에이크 프로블럼. 만약에 피지션 의사가 is being consulted 이제 자문을 받아 두통 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는다면 advising elimination or reduction of caffeine makes sense. elimination 제거하는 거잖아. reduction은 감소시키는 거잖아. 커피를 좀 제거하거나 감소시키세요라는 충고. 이거는 makes sense 말이 된다. 의미가 통한다. 커피 마셔서 두통이 사라지는 걸 자꾸 경험하니까 커피 줄이세요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다는 거지. 자, 위에 거 봅시다. 만약 그 사람이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헤드에이크에 대해서 이제 치료할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치료는 아마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어디에 하면 되겠냐? 그럼 이 사람은 위에 이 네모판에 있는 사람은 커피에 관련된 그 치료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치? 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지. 만약 그 사람이 이런 어떤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 문제가 없어. 두통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치료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뭐가 나오면 되는 문제? 커피로 문제가 생기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반면에 커피에 문제가 있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 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하다 봐야겠지. 그럼 의사는 뭐라 그럴 거야? 커피 좀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겠지. 어떻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내용이 좀 흘러가고 그런데 반면에라고 얘기하면서 의사가 커피, 그러니까 이제 두통의 문제에 의해서 이제 진찰을 받고 있는 중에 환자가 진찰을 받으려 하고 얘기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읽으면서 느낌이, 이게 갑자기 왜 반면에가 나오면서 환자에게 이런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근데 내용은 뭐야?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치료가 필요 없다고 나오지?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봐봐. 이게 조금 간단하게 힘들 수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 나오는 여기 4번, 5번 앞까지 내용들은 뭐냐면 커피를 이용해서 두통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어떤 커피에 대한 긍정적 측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문제가 생겼고 문제가 생기니까 의사가 커피를 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이의 흐름이라는 게 뭔가 좀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소자리로 답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 어때? 괜찮을 것 같아? 내용의 흐름은 이해가 되는 거 맞지? 커피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커피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디아드랜드가 조금 그 뒤에 바로 의사가 충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니까 그한테 치료가 필요가 없다. 반면에 문제가 있는 친구는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정도로 연결해 주는 걸로 힌트를 삼으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게 좀 힘들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33번? 39번? 이거는 우리말로 그냥 해석하면 어떻게 되지? 디시프트. 이 변화. 그냥 이제 디스가 나오는 건 무조건 앞쪽에 나와 있는 거라고 했죠. 그죠? 어떤 문제를 풀더라든지 그걸 이제 기억을 하면서 디스가 가리키는 게 뭔지에 대한 걸 생각합시다. 자, 이 변화의 어떠한 것도 의도된 것이 아니다.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떻게 반응해야 돼? 역시 내가 생각 처음 본 단어인데 밑에 뭐라 적었니? 폄하하다라 적어놨잖아. 자, 어떤 것도 폄하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다. 폄하하는 건 이제 낮추는 거니까. 프로페셔널 피지컬 에듀케이션 앤 코칭. 피지컬 에듀케이션은 우리가 이걸 줄여가지고 뭐라고 썼냐면은 PE라고, 체육이라고 썼었어. 체육. 그렇지? 코칭. 이라는 직업, 이거를 폄하하려고 의도된 것은 아니다. 자, 보자. Key to the evolution of modern 키네틱이 운동이죠, 운동 에너지. 혹시 들어서 알지 않을까? 포텐셜이 위치가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났지, 그죠? 근데 올로지까지 합쳐져 있는 거니까 학문이 될 거고 밑에 보면 운동학이라고 적어놨죠, 운동학. 자, 그러면 현대 운동학의 진화의 핵심은 현대 운동학을 보이긴 할까? 운동학의 진화의 핵심은 놓여있다. 나의 과거. 어디에? 세퍼레이션. 분리를 해야 돼. 이 단어 기억이 나려나? 근데 디서플린 뜻이 뭐였었어? 훈련 규율이라는 의미도 있었는데 그거 말고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었어? 자, 한 달 뒤까지 기억해야 돼. 학문 분야. 학문이라는 분야에서 그래. 학문.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를 학문이라고 해. 학문과 프로페셔널 직업을 분리하는 데에 놓여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요 뒤에 읽어가면서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일단 우리는 뭘 아는가? 이게 운동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분야에서는 학문적인 건지 직업적인 건지 요 두 개가 서로 대립을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 A와 B를 빨리 찾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A라고 보고 직업적인 측면을 B라고 보면 돼. 여기는 뭐라고 그러는데 직업이라는 측면에 관련된 게 네모칸에 나와 있는 거잖아. 그죠? 그거 이제 느끼면서 하면 좋아. 자, 다시. 키네지올로지라고 하는 이 발전의 핵심은 이 직업적인 측면하고 학문적인 측면을 구별을 해야 돼. 이게 핵심인 거야.
양쪽으로 다 컨셉츄얼, 개념적으로도 그렇고 커리큘럴이니까 이제 교과 과정적, 개념적으로도 분리를 해야 되고 교과 과정으로도 분리를 해야 돼. 두 개를 분리를 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다시 말하자면 After the middle of the 20th century, 20세기 중반 이후에 the subject matter of our field, 우리 분야야, 이 분야는 요거를 가리킬 거 아니야. 이 분야의 주제가 되는 문제, 우리 분야의 주제가 되는 문제는 would be taken more seriously, 훨씬 더 심각하게 다루어지게 돼. 옛날에는 그냥 대충 했나봐. 대충 하니까 두 개 구별이 안 됐겠지. 근데 20세기가 지나면서 더 심각하게 다뤄지면서 두 개를 분리하자는 게 핵심이 된 거야. 여기는 뭐 별 문제 없어 보이고, 그다음 이것은 더 이제 심각하게 다뤄지기 시작했다 그랬지, 그치? 자, 이것은 attract, 끌어당겨, 탑 스칼라, 최고 학자들을 요 운동하게 끌어당기는 거야. 학자들을 끌어당기는 거야. 그 운동학 전공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야? 그냥 우리 생각이 어떤 분들이야? 체대에 나오신 분들인가? 체대는 어떻게 가야 되지? 운동 좀 해야 가는 건가? 일단 우리 기본 개념은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 뭐 누구지 그 여자애 육상 여자애 전국에 1등하고 하던 애가 서울대 체육교육과인가? 그때 갔다고 해서 뭐 화제가 되고 막 나오고 막 이러던데. 그러니까 걔는 육상을 잘해서 간 거야. 공부도 좀 했대.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비난이 많았지. 아니 네가 육상 해가지고 그 우리나라 육상 실력을 발전시키려면 실업팀을 가야지 왜 대학교를 가? 이러면서 비난도 좀 있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잘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칭찬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나오더라고. 전국 최초에서 서울대가 1등하는 건 처음이다 이런 식의 뉴스가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런 게 아무나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운동학이라는 개념은 체대를 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운동을 좀 했던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인식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봐봐. 이게 아주 심각하게 다뤄지기 시작했고 탑 스칼라들을 끌어당기기 시작했대. 그럼 이 탑 스칼라들은 운동했던 사람들일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 그지? 운동하지 않았던 탑 스칼라들 막 운동학에 관련된 역학에 관련된 물리학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의사에 관련된 것 생리학 이런 분들이 막 들어와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자, 이것은 이 그라운디드 기반을 가지게 돼. 베스트 리서치 이용 가능한 최고의 연구의 기반을 가지게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움직임 그리고 관련된 헬스 이슈가 would be showcased 보여지게 돼. as important element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human existence 인간 존재의 아주 중요한 요소로 보여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자 봐봐. 운동학 여기 나오는 건 어떤 개념을 생각한 거야? 학문 분야로서의 운동학이 학문으로 다뤄집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그들은 이제 데이가 그들인지 그것들이 뭔지 몰라 아직까지는. 이제 과거에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important 옵션으로 남아있다. for some kinesiology graduates 이런 운동학에 관련되는 졸업생들에게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옵션으로 남아있다. 뭐가? 그러나 시프트 그 이동은 그 변화가 뭐야? 이제 학문으로서 진지하게 다루지고 있다는 거잖아. 이 변화는 해방시켰다. 그 주제 문제를 어디로부터? 싱글 프로페셔널 컨텍스트에서 해방시켰다. 잘 느껴라. 이 말이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거야? 이거 3번 다음에 A가 뭔지 아직 몰라요? 네. 그것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중요한 옵션이야. 누구에게? 이런 운동학 졸업생들에게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중요한 옵션이야. 그러나 또 쉬프트 그 변화는 해방시켰다. 주제 문제. 하나의 직업적인 컨텍스트 맥락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업적인 맥락으로부터 그 주제의 문제를 해방시켰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3번 다음에 나오는 그것들하고 벗하고 나오는 해방시켰다는 말이 나오는 걸 볼 때 이 대의가 가리키는 건 뭐에 해당되는 거라고 봐야 돼?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니? 학문과 직업 두 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이 대의는 뒤에 나오는 문장까지 연결해서 봤을 때 뭐가 된다고 해야 돼? 직업적이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거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졸업생들에게 중요한 옵션이기는 해. 그렇지만 이 변화는 앞에 나오는 이런 변화는 이 주제의 문제를 하나의 직업적인 컨텍스트로부터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만 있었던 거야? 직업적인 측면으로만 이걸 바라본 거지. 운동을 한다라는 운동하기라는
전공하는 사람들은 직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봤는데 이제 이런 변화가 생기면서 직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학문적인 측면으로 이게 변화가 이루어진 거야가 되는 거죠. 그럼 요 대의가 가리키는 뭐가 되게 되느냐 이걸 느껴보면 이거는 분명히 직업적인 측면에 의도되어져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생각을 하면 이제 센스가 이렇거든. 여기는 이제 새로운 학문 분야가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되면서 나오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이게 학문적인 어떤 이제 대의가 가리키는 내용이 학문적인 어떤 거에 해당되는 거라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이런 어떤 졸업생들을 위한 옵션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직업적인 컨텍스트를 벗어난다.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 거 아니야. 이 대의가 가리키는 건 학문적인 게 아니라 직업적인 뭔가를 가리킨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위에 나오는 거 이런 변화 어떠한 것도 의도되어진 것은 아니다. 직업, 피지컬 에듀케이션과 코칭 이걸 진짜 운동했던 사람들이잖아. 체육을 하고 그 코치를 했던 사람들의 직업을 표현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이런 어떤 직업들은 이제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계속해서 졸업생들에게 중요한 옵션으로 남아있다. 이제 체육학과 졸업한 사람들 뭘 해야 돼? 체육 선생님을 하거나 관련된 코치를 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게 직업적인 옵션이 되는 건 맞단 말이야. 그렇긴 하지만 뭐라냐 이 변화가 이렇게 직업적인 컨텍스트로부터 벗어나게 만들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여기가 관련된 게 좋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이제 여기서부터 색깔이 살짝 바뀌는 거니까. 자 이게 문제가 조금 평소 푸는 거랑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ABS에서 이제 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다른 문제 해보세요. 괜찮아 나머지는? 정훈이도 괜찮아? 정훈이 역대급으로 틀렸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많이 틀려서 속상해? 그냥 그래? 지난주보다 많이 틀렸어? 근데 아니 잠깐만 문제가 지난주 문제랑 오늘 문제랑 비교하면 어떤 느낌이야? 난이도나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나 오늘 게 더 어려웠어? 그래? 그렇고 나는 지난주 게 좀 더 어렵지 않았나 했는데 자 아니야 이번 주가 훨씬 어려웠어. 그러면 봐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내가 보는 이제 다른 차이가 뭐냐면 지난주 거는 이런 거였어요. 문장이 조금 어렵고 해석이 좀 난감한 것들이 좀 있었는데 대신 답은 좀 직설적이었어. 답은 읽으면 분위기 파악하면 이게 답이네가 나와. 근데 이번 거는 문장이 막 어렵거나 내용이 힘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진 별로 않았던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그냥 해석은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답을 고르려고 했더니 답이 좀 이렇게 꼬여져 있어. 그냥 직설적으로 나오는 게 한 바퀴 꼬아놨어. 뭐 어쩌라고 이런 느낌 좀 드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 그래서 아마 그게 너네들이 내가 읽었는데 답이 뭔지 못 알아봐 이렇게 되니까 내용을 내가 정확히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실히 못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답을 고르는 것 같아 보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어느 쪽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알 수가 없는 거라 연습을 다 하긴 해야 되는데 그랬구나. 나는 그래서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조금 쉽게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웠다는 얘기구나. 혹시 학교에서 이 문제 관련되는 거 풀이를 하거나 해? 그런 언급을 들은 적 없지? 그럼 이게 3회까지 있으니까 다음 주도 이걸로 계속 한번 해보자. 힘든 걸로 해야 되고 알겠다. 일단 그렇게 하고 알겠습니다. 야 우리 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지금 4시 15분이야? 와 4시 반에 가야 되잖아. 자 그럼 우리 저 시간 낭비하지 말고 두 문제만 딱 더 풀자. 우리 그 준 프린트 있잖아. 근데 준 프린트 오늘 자료라고 준 거 A4지로 준 거 있잖아. 우리 딱 두 문제만 더 풀자. 맨날 연습하는 거니까 앞쪽에 그 미니 테스트 나와 있는 거 있지. 미니 테스트에서 1번, 2번 두 문제만 딱 더 풀고 갑시다.
대원이 다 했구나. 네? 다 했구나. 보고 딴짓하고 있는 거 보니까. 있어요. 네, 보고 있어요. 그러고 있었어? 다 했어요. 자, 봅시다. 이거 이제 항상 첫 번째 문장이 우리에게 이제 어떤 흐름을 주는 거잖아. 첫 번째 문장 잘 보세요. What happens?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언제 학생들이 get the 메시지를 받아. 어떤 메시지? 자, 메시지를 보자. That saying the wrong thing, 말하는 것,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은 can get you, 너를 in trouble, 문제에 빠지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학생들이 얻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네 잘못된 거 말하면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말을 해주는 거야,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면 they do what one would expect.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일을 하는지 봐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일. 그들은, 학생들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이미 동의한 사람들에게만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알겠지? 야, 너 말 잘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줘, 자꾸. 그럼 나 누구한테 무슨 말만 해?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에게만 말을 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는 내가 말을 해도 잘못 말하는 게 아닌 거니까. 어때? 여기까지 이해가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면 그 다음은 쉬워져. 그 다음에 keep their mouth shut. 그들의 입을 닫아버립니다. 중요한 토픽에 대해서 mixed company, 막 섞여있는 여러 어떤, 자, 컴퍼니라는 게 회사라고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동료 집단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동료들과 있을 때 입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don't bother. 그러니까 이제 신경 일부러 얼귀, 논쟁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angriest, loudest person in the room. 방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사람하고 논쟁 안 합니다. 왜? 내가 말해봤자 어차피 저 사람 나하고 반대되는 의견을 진술할 것 같으니까 굳이 내가 말을 왜 하겠니가 되는 거지. 상황이 이해된 거야? 그 상황을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그 결과는 하면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중이란 말이야. 자, 조금 지나갈게. 그래서 이제 이게 맥락이 안 바뀐다는 걸 중간에 확인만 해주면 돼. 그리고 나서 in other words,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야? likely to, 자, live in the tightest echo chamber에 사는 사람들은 직역을 하면 뭐야? 아주 단단한 echo, 메아리, 반향이 울리는 체인벌, 작은 방에 사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가 돼. 이거 무슨 말을,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야?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이해를 하면 echo가 치는 거니까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의견을 제대로 이야기를 해 못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나랑 의견이 동일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를 하고 내가 했던 말을 다시 되듣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 속에 가두어져 살고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어때?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런 내용으로 답을 연결해서 답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뭐가 되는 게 맞아? 문맥의 흐름상 몇 번 하겠어? 1번인 거 알겠어? 자기 자신의 의견을 강화시키는 목소리만을 들어. 자기가 했던 말을 다시 에코로 듣는 거야.
내가 할 때 말 그대로 다시 되돌려 듣는 거야. 나랑 의견이 같은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있는 중이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였기 때문에 1번으로 답을 하면 되겠다. 어때? 다 맞았어요? 이 학생? 미안하다. 내가 기침이 나니까 다음 주는 괜찮아질 거야.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 아니 진짜 병원에 입원이라도 할 걸 그랬나 진짜. 이게 불편해, 힘들어. 그냥 막 이렇게 있잖아. 왜 갈증 나고 힘들면 옛날에는 뭐 밀키스 이런 거 한 잔 마시면 이 맛이야 이러면서 행복했는데 이제는 이게 무슨 맛이야? 시원하고 탄산이 있어서 목이 좀 이렇게 탄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따갑따갑하잖아. 그러니까 이 느낌은 알겠는데 이게 무슨 맛이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나마 제일 좋은 건 식혜야, 식혜. 식혜는 그냥 먹을만 해. 그래서 어제 집에 가면서 식혜 1.5리터짜리 3개를 사가져갔다. 2개를 발효해서 마셨어. 이게 먹으면서 진짜 딴 거는 맛이 없으니까 못 먹겠고 이거는 그냥 조금 따라서 조금 먹고 한 병만 먹고 말자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두 번째는 병실 갖다 놓고 컴퓨터에서 뭐 이거 작업하면서 그냥 에이씨 몰라고 마셔버렸어. 한 병 남았어. 집 가면 그거 마실 거야. 더 안 사가려고. 더 사가면 더 먹을 거야. 한 병밖에 없어 그러면 좀 아껴 먹겠지. 조금씩 이제 먹고 싶을 때 먹겠지. 아무튼 의외로 왜 그런지 모르겠네. 딴 사람들은 그냥 괜찮다 하던데. 정말. 그래, 후유증 겪은 사람들이 이해를 해주니까 고맙고 다음 주에 좀 더 건강해져서 올게 하겠지. 자, 2번 보자. 2번. 틀린 것을 고르세요. 다 5번이야. 다 맞았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이야기해봐. 뭘 더 해줘야 돼? 그치, 위치. 그러니까 이게 as가 시작이 되면서 주어 동사가 한번 나왔고 그 다음에 다시 children will start 주어 동사가 나왔고 또다시 여기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접속사가 하나 빠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and를 하나 넣어주면 좋은데 더 센스 있게 하려면 이거 합쳐가지고 위치라고 써주면 됩니다가 되는 거지. 어때? 괜찮지 이거는? 이렇게. 그래서 접속사가 빠졌다. 우리 맨날 보던 거 동사 나오려면 접속사가 필요하다. 근데 동사가 지금 나오니까 접속사가 필요한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이거 3번까지 풀리고 싶었는데 삐지겠지? 영원이랑 가야 되지. 근데 수업 토요일로 바뀌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만 한 문제만 딱 더 풀고 가자. 이거만 딱 이거 한 문제만 더 풀고 가자. 근데 왜 바뀌긴 했는데 근데 왜? 시골에. 하기 싫다 이거구나. 알았어, 알겠으니까 한 문제만 한 문제만 다시 한 문제. 3번만 풀어보세요. 바뀌었구나. 다행이네. 그럼 조금 여유 있게 해도 되겠구나. 야, 근데 SK는 언제부터 하냐? 네? SK는 언제부터 하냐? 다음 주 토요일. 나는 요즘
그러니까 좀 좋아. 왜냐 아침에 일어나면 TV 붙게 있거든. 켜놓고 있으면 중간에 하는 거라도 하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미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배경음악처럼 켜놓는데 아나운서들이 알아서 중요한 장면에는 목소리가 높아지더라. 그냥 이러고 이렇게 보고. 그치 그때부터 보면서 이제 몇 대 몇 되는지 보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죠? 얘네들은 롤 안 좋아하지? 좋아하지 말겠지. 좋아한다고? 아 정말. 내가 처음에 롤드컵 열릴 때 우승 상금이 10억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야 이게 게임이 스포츠처럼 자리를 잡겠구나 생각을 하고 주변에 있는 쌤들한테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대부분 다 이제 그 재수반에 있던 쌤들 연령이 조금 더 높으신 편이니까 다들 나보고 뭐라 그랬어. 게임을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세상이 망한다. 게임은 애들을 무조건 해롭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식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이론을 대면서 막 반박을 했거든. 문제는 딱 한 가지다. 이게 개인 회사의 재산이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그것만 해결되면 바둑이나 아니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축구나 이게 뭐랑 다를 게 뭐 있냐. 근데 단지 이제 어떤 회사의 재산이야 회사. 그 회사가 이득을 봐.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근데 피파도 이득 보잖아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면 또 이제 다 뭐 시간이 지나면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아니 세계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스포츠가 존재하잖아. 근데 이제 메이저는 뭐 축구 말고 없지 뭐 사실 뭐 없지면 야구 이거 다 미국에서 하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롤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롤뿐 아니라 다른 것도 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했더니 다 내 말을 비난을 했지 그때. 근데 지금은 보면 이제 자리를 좀 막 잡았잖아 진짜로. 그 자본이 엄청나게 들어와가지고 결국 자본이지 뭐 자본. 아니, 국제 바둑대 우승 상금 300만 원 그러면 누가 바둑 두겠니? 국제 바둑대 우승 상금 5억 4억 이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야 하고 이제 바둑을 두는 거잖아. 그 경제적인 게 아니 월드컵 우승했는데 아무리 효과 없으면 누가 월드컵 나가겠니? 하면 이제 잘 몸값이 뭐 몇백억씩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다들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닥치라고 알았어. 자 먼저 봅시다. 여기는 읽어서 느꼈겠지만 처음에 나와 있는 랜덤 에러라고 하는 요거 하나랑 그 밑에 나와 있는 시스테마틱 에러라는 거 하나랑 소위 A, B가 되면서 문장이 연결될 거야. 그거 느낄 수가 있겠지. 그럼 일단 우리가 랜덤 에러가 먼저 보자. 랜덤 에러는 감지가 될 겁니다. 디텍티드 감지가 됩니다. 리피팅 반복함으로써 측정을 반복함으로써 감지가 됩니다. 자, 이거 이제 맞는지 아닌지 모르는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연결해봐요. 더욱이 by taking more and more readings. 자, 점점 더 많은 reading을 take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가 뭐야? take reading이라는 게 독서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값을 읽어드린다는 말일 거 아니야. 값을 읽어드림으로써 우리는 자, 얻습니다. From arithmetic mean. 쌤이 지난 시간에 mean이라는 단어 의미가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습니까? 산술 평균. 이 말 한 적 있지 않아? 기억이 안 나? 알았어. 기억이 안 나면 지금 기억해야겠지. 그래. 자, arithmetic이 산수입니다. 산수. 숫자 계산하는 거. mean은 이제 우리 그 average라는 평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mean이 말 그대로 산술 평균이라는 의미야. 자, 우리는 그 산술 평균치로부터 산술 평균으로부터 value는 값이야. 값. 그러니까 통계할 때 우리 1번이 3명, 2가 4명, 3이 7명 할 때 요 3명, 4명, 7명 요게 값인 거지. 값. 그러니까 이제 산술 평균으로부터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어프로치 접근을 해 점점 더 closely to the true value. 참값. 우리 이제 참으로 참인 값, 참값. 자, 참값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야.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데이터를 읽어드리면 우리는 그 많은 데이터의 산술 평균으로부터 아 이게 아마도 참값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면 리피팅이라는 단어는 괜찮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많은 데이터를 읽으면 참값을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랜덤 에러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이렇게 측정하다 보면 이거 뭐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감지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다음 middle of these points 이 두 점 어떠한 것도 시스테매틱 에러에는 참여되지 않습니다. 자, 두 가지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두 가지를 이야기한다고 보면 되겠지. 반복적으로 읽어드리고 그다음에 more and more reading을 하고 이 두 가지 이게 시스테매틱 에러에는 다 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미리 알고 있는 정보로 이야기를 하자면 체계적인 실수는 값을 아무리 반복적으로 측정하고 읽어드리더라도 제대로 알아낼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자, 보자. 반복되는 측정은 똑같은 요 단어 기억할게요. apparatus 이것도 뭐예요? 적어줘.
적어주는 헐. 자, 장치, 도구인데 측정 장치입니다. 장치, 도구. 이거 알아두세요. 장치, 장비, 도구 이런 단어입니다. 자, 어떤 도구로 반복되는 측정을 했어. 어떤 똑같은 도구를 가지고 반복되는 측정을 하면 이게 neither A nor B야. 둘 다 아니지. 드러내지도 않으며 또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시스테마틱 에러를 드러내지도 않고 제거하지도 않습니다. 어때? 위의 내용과 연결하면 이거 괜찮은 거 느껴지지, 그지? 이거는 드러내고 이거 못하는 거야. 시스테마틱 에러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자, 이런 이유로 시스테마틱 에러가 잠재적으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이것도 괜찮네. 또 위험하지. 랜덤 에러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만약 랜덤 에러가 프리젠트 존재하면 이런 익스페리먼트. 자, 랜덤 에러는 반복적으로 측정하다 보면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였잖아요. 존재하면 A will manifest. 우리 좀 전에 봤던 단어다. 뜻이 뭐였어? manifest. 드러내다, 명백하게 하다. 기억해야 되는 단어지. 보다시피 중요한 단어잖아. 자, 랜덤 에러가 실험에서 존재를 하면 그 랜덤 에러는 manifest, 드러낼 겁니다. 자기 자신을 large value, 커다란 값으로 final quoted error, 마지막에 인용된 실수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겁니다. 어때? 요거 이해가 되는 거 맞나? 위에서 랜덤 에러는 반복적으로 측정하다 보면 그 잘못된 게 드러난다 그랬으니까 드러납니다. thus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은 unaware, 이거 해석하면 어떻게 돼? unaware니까 알지 못합니다. the imprecision. 자, precision은 정확함이지, 정확함이고 이미 붙어서 부정이 됐으니까 이 부정확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 결과의 부정확함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했는데 말표 안 돼. 위에 내용 잘 봐봐. 여기까지 뭐라 그랬는데 마지막에 실수 다 드러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실수가 다 드러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부정확함을, 그 결과의 부정확함을 알아 몰라. 알게 되는 거잖아.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틀렸어. 그러니까 만약에 그 실수의 부정확함을 알지 못하면 그 뒤에 나온 거 봐봐. 어떤 해도 행하여 지지 않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부정확함을 알지 못하면 해가 생겨 안 생겨? 해가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도 뒤에도 이제 뭔가 좀 이상합니다라는 느낌을 주게 되는 힌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정확함이라는 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가 안 생겨. 그 다음에 이제 요 말은 이 말이야. except 제외하고 가능하게 이고 제외하고. 이고가 뭐야? 자, 기억나는 거? 자아는 셈이 뭐라 그랬어? 약간 이기적이다. 자아는 이기적이야. 아니 자신이 약간 이기적이라야지 되는 건 맞잖아. 아니야. 완전 이타적. 여운이는 아닌가 본데. 여운이가 완전 이타적인가 본데. 여운 이타적이야? 약간 이기적이지 않아? 모르겠어. 안 돼. 이기적으로 살아. 너무 자랑을 좀 안 돼. 자기 거 먼저 챙기고 좀. 나도 어릴 때 엄마 아빠한테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 네 거부터 챙겨. 근데 이제 사실 또 살다 보면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 근데 어쨌든 약간 이기적인 게 맞아. 알겠지? 너무 이기적인 거를 자기가 스스로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잘. 이기적인 거 이거 제외하고 실험했던 사람. 이거 됐어. 실험했던 사람의 이거는 제외야. 아니 실험했던 사람은 마지막에 실수가 드러나면 자기는 어떻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이거 제외하고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충분히 4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지? 우리는 실수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아무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가 답이 되는 거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하고 니네 이렇게 문제 주면 집에서 풀어. 일주일 동안 버리지 말고 풀어. 알겠지? 하루에 한 4문제씩 이렇게 풀어. 알겠지? 그 풀라고 주는 거고 좀 힘들고 어려운 게 있으면 카톡으로 미리 이렇게 알려주면 쌤이 답을 해줄 테니까 풀어보고 쌤한테 자꾸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지? 이렇게 하고 다음 주도 그러면 EBS로 시험을 한번 더 볼 테니까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정리를 해가고 이 미니 테스트랑 주간 과제 주는 거 문제 꼭 풀어오도록 하세요.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영상 보는 친구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안녕.